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있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이름의 유령이죠. 10년 전 내가 했던 어리석은 말 한마디, 5년 전 용기 내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 기회, 그리고 바로 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행동. 과거의 장면들은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늪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는 나를 상상하며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독한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거를 마법처럼 지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과거의 무게에 짓눌린 현재를 해방시키고 후회라는 감정을 내일을 위한 지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는 종종 죄책감이나 성찰과 혼동되곤 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책감은 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그때 그런 나쁜 행동을 했구나. 사과해야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성찰 또한 배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와 같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죠. 하지만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종종 나의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그런 선택을 한 나는 정말 바보 같아. 내 인생은 그때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 와 같이 나 자신을 비난하고 과거의 사건이 나의 현재와 미래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후회의 늪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후회는 본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종의 학습 장치인 셈이죠. 특히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 regrets of action보다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후회 regrets of inaction가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고백했더라면, 그때 그 여행을 떠났더라면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이 학습 장치가 고장나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맴돌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후회는 지혜가 아닌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첫 번째 처방은 스토아 철학의 받아들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날씨를 바꿀 수 없듯 어제의 선택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택을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닫힌 문을 계속해서 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문은 결코 열리지 않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닫힌 문 앞에서 슬퍼하기를 멈추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새로운 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지금 나의 해석과 판단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 인생을 망친 끔찍한 실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성장시킨 값비싼 수업으로 볼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통해 과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멀 페이트,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만든 모든 순간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순간까지도 긍정하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비비 사이의 시시허에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선택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든 지금부터의 선택을 통해 그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다면 지금부터 타인에게 더 깊은 친절을 베푸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철학적 지혜들을 바탕으로 후회의 늪에서 걸어 나오는 구체적인 4단계를 알아봅시다. 1단계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후회에 빠진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세우기를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후회를 하며 괴로워한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해줄 건가요? 아마 내 탓이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겁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자기 연민은 후회라는 상처 위에 바르는 첫 번째 연고입니다. 2단계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모든 것을 망쳤다는 비극적인 이야기 대신 새로운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팠지만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경험에 대하여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교훈, 내가 얻게 된 강점, 그리고 그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더 큰 위험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후회의 주인공에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관찰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계는 현재에서 교정 행동하기입니다. 후회의 감정은 종종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과거의 후회와 관련된 아주 작은 교정 행동을 지금 당장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면 오늘 당장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오거나 관심 있던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5분만 들어보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면 책상에 앉아 연필 한 자루를 깎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행동은 과거의 나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심어줍니다. 4단계는 의미 있는 작별의식 치르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웠던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요. 편지를 다 쓴 뒤에는 그 편지를 조용히 태우거나 잘게 찢어버리세요. 이 상징적인 의식은 과거의 후회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마침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셔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지금 후회를 바라보는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는 날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나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